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이제 귀가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업실에 약간 좀 조명이 좀 어두워요.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이런데 그늘해지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질문,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지금 받은 질문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려 보면, 일단 목수들의 삶의 웰빙이나 워라밸 수준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현장에서 받는 급여 일당은 얼마인지 실질적인 거를 좀 얘기해 달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여쭤보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야지들이 받는 뭐 기계품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디자이너나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왜 그런 분들도 그런 걸 여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연하게만 일을 하고 정확한 정의를 아마 모르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뭐 간식, 참,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물, 생수 이런 것들 에 대한 부분은 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말고 소모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여쭤본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 그 이게 요즘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획한 대로 일을 수행하는 목수들이 이게 흔치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 전체 얼마 또는 몇 명에서 며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를 시작을 할 텐데, 그거를 잘 수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시간 죽이기 농땡이 피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정도 항목에 대해서 제가 제 주관적인 말씀으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충분히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인테리어 업자나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분들 생각도 저는 따로 존중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짜 목수들의 웰빙 또는 워라밸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웰빙이나 워라밸 얘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론 지금의 삶에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 우리 웰빙과 워라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지만, 이것도 먹고 살만해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은 일대로 안 하고 뭐 돈도 없는데 뭘 워라밸을 해요. 집에서 뭐 게임하는 게 워라밸입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현장직들 또는 쟁이들의 삶의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건강한 게 무엇보다 최우선이고,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서 건강은 각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업병에 대해서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좀 오래 일할 수 있게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다치지 않게 일하는 것들을 고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삶의 자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삶이 있고, 또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팀 단위로 움직이거나 또는 할 텐데, 이게 팀원들은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워라밸이 중요하니까 빠지겠다. 그러면 그건 역시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애 또는 동업자 정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물론 개인 사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말리겠습니까? 강제로 현장에 끌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사정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 것들 한두 번 보였다고 해서 이 팀 밖으로 방출해내는 것도 좀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을 하죠.
아, 저하고 오래 작업을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저에게 배움을 청해서 이 공방을 찾아온 분들 단 한 명도 내친 적이 없습니다. 다 받아서 어떻게든 기회를 줬죠. 물론 이제 저 사람을 제가 지도하고 해서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을 제가 간혹 이렇게 좀 이렇게 놓아버린 경우는 있는데, 여러분들 저하고 호흡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목수 어느 현장 어디 가도 배울 수 없는 것들 충분히 봐왔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물론 저도 성격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상욕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욕을 해도 장난으로 아유 저놈들 저 새끼들 이렇게는 해도 그 사람한테 진짜 마음의 상처가 되게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오야지는 20대 젊은 친구들을 받아서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쌍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장난삼아 발로 이렇게 엉덩이도 차고 이런 걸로 그 부모한테 뭐 고소를 당할 뻔도 했다고 그러는데 당할 뻔한 게 정말 다행이네.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남의 새끼들 귀한 자식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부모가 만들지 못한 사람을 한 번쯤은 만들어 보려고 해봐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 본인의 애미애비도 못 맞는 사람을 왜 내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내 사람이 됐고 한솥밥을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거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 그거를 그 아버지 뻘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애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도 우리 잘못이고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것도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그 문제 있는 아이들 뒤에는 문제의 어른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치지 않는 선에서 기회는 주되 안 되면 빨리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부모하고 얘기를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오야지를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야지의 덕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을 건데 그래서 오야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들의 웰빙은 각자의 영역이고 워라벨은 이 요즘에 화두가 되는 이 언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워라벨도 어느 정도 팀원들끼리의 어떤 그 융화가 되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충분히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뭐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뭐 3일은 쉬겠다든지 3일만 일하고 4일은 쉬겠다든지 뭐 별 사람 다 있죠. 남들 8시간 10시간 일할 때 나는 6시간만 일하겠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젊을 때는 제가 어떤 그 몰두하고 있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어서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직업보다 그걸 더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을 가르칠 때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때로는 확 조였다가 때로는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풀어줬다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를 같이 일하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한솥밥을 먹는 팀에 들어와서 서로가 각자의 그렇게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주창하면 한 팀이 되기 어렵죠. 일할 때는 같이 일이 되게끔 노력하고 일을 잘하는 것의 컨디션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하는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개인 그 어떤 그 사생활에 대한 것만큼은 그때는 개인의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워라벨이 무척 중요하고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자아를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그 여가 생활은 충분히 하길 바라는데 그 팀 단위로 움직이는 곳에서 그 분위기를 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일용직들 또는 프리랜서 개념에 일하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쉬는 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 드립니다. 직장인들처럼 뭐 월차 내고 뭐 주말에나 돼야 시간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안 살아본 거죠. 우리는 항상 거꾸로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이제 편하게 이제 이렇게 시간을 썼죠. 그래서 주말 골퍼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평일날 그 좀 저렴한 시간대에 이제 저 티업을 나가서 이렇게 즐겼지, 직장인들처럼 무조건 주말에만 골프를 칠 수 있으니까 그 무조건 제일 비싼 골프장에 비싼 시간대에 막 이렇게 이런 삶을 안 살아본 거죠. 낚시를 해도 주로 이제 평일에 이제 좀 즐겼고, 주말에 다닐 때는 제가 추구하는 낚시라기보다 이제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용직들이 일만 열심히 하고 충분히 벌어먹을 수 있을 만큼 돈 벌고 그렇게 그 벌어먹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워라밸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일하는 목수들의 일당,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그 목수를 섭외하거나 또는 개인이 직접 직영 처리 또는 셀프 인테리어 한다고 이렇게 목수를 섭외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여러분들 운이 서로가 따라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2025년 이제 바뀌고 4월이니까 한 3분의 1은 지나가는 거죠. 지금 기점으로 보면 제가 그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쭉 집약해 보면 하루 일당은 3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루 이틀 일하고 말 거면 그냥 30만 원, 33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오래 이렇게 팀 단위로 움직이는 곳에서는 미니멈 한 29만 원, 30만 원 요 사이가 이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 도시만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약간 달라집니다만, 또 저 먼 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더 저렴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야지, 요즘은 뭐 반장이라고 부르고 팀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도 현장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반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팀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대답은 잘하죠. 근데 글쎄, 나는 반장하고 팀장이 왜 적응이 안 될까? 그래서 반장하고 팀장이라고 부르면 아무 뭐 호칭에 문제 없고 제가 일하는데 문제 없게끔 움직이고 있지만, 그냥 팀장 반장은 너희들끼리 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생각은 그래요. 우린 뭐 평생을 누가 팀장 반장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자꾸 애들이 와갖고 팀장 반장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 반이 없는데 가서 일하는데 왜 반장이라 그러나? 우리가 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몇 명이 움직이니까 팀은 팀인데 거기 내가 팀장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오야지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오야지는 보통 최저로 받는 사람이 38, 39, 많이 받는 사람이 한 45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목수 일당 30만 원, 목수 오야지 일당 45만 원이 그게 개나 소나 받는 일당이 아니에요. 뭐 그냥 못주머니 차면 다 그렇게 받는 줄 알아. 그리고 요즘에 그 청년들 뭐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AI가 뭐 기계가 다 로봇이 대체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직종들은 어떤 기술적인 또는 인문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유튜브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 근데 요즘에 목수들은 그냥 못주머니 100만 원짜리 차고 각도기나 좀 쓸 줄 알고 타카 쏘면 다 목수라고 그래서 다 기어 나와서 목수 일당 3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받는데, 여러분, 목수 일당 30만 원, 45만 원 그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나를 일컬어 정말 목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목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그게. 그러면 똑같은 목수인데 왜 30만 원, 45만 원이냐고요? 그 목수 오야지의 그 일당이 1.5배인 거는 지금 이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당은 일단 그 30만 원, 45만 원 정도라고, 이제 일반 날릴 나온 목수는 30만 원, 오야지 목수는 45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목수를 2명을 불렀다 그러면 한 명은 3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더하시면 되고, 3명 불렀다 그러면 45, 30, 30 이렇게 더하시고, 4명 불렀다 그러면 45, 30, 30, 30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고 약간의 이제 융통성은 있습니다. 저하고 일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쯤 받는 친구들도 있고 20만 원 이하로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일하는 계잡부만도 못한 임금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냐?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니 목수 조공은 보통 한 18만 원, 20만 원 안 해? 예? 근데 어떻게 목수 조공 역할을 할 건데 어떻게 계좌만도 못한 그 일당을 받고 일할 수 있냐? 일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그렇게 온몸을 써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일을 배워가면서 또 때로는 잡부 일을 또는 때로는 조공 일을 때로는 정말 목수하고 같은 정도의 일량과 속도가 나는 일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그렇게 돈을 받고라도 해보라는 것이에요. 물론 잘하면 반드시 일당은 바로바로 오릅니다. 한 현장을 하는 중간에도 일당이 오르기도 하고 현장을 옮길 때마다 일당이 오르기도 하고 그게 한 달,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일당이 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크게 이제 뭐 누가 물어볼 것이 없는 것이 저하고 같이 일해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저만큼 빨리 궤도에 올려주고 일당을 그렇게 본인들이 전 받는 사람이 어유 선생님 이렇게 많이 주세요라고 저는 아직 이렇게 안 됐는데요라고 부담스러울 만큼 빨리빨리 올려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저희 선배 세대하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선생님들도 그랬어. 제가 어디 가서 나이 지금 7, 80대 되신 그 저희 선배들한테 대한민국 목수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 목수들 가치를 제일 올리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그냥 가다가 저라고 큰 소리 뻥뻥 칠 정도로 얘기할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니까짓 게 뭔데 니 뭐 돼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고 편하다. 그래서 저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인테리어 업자들도 그렇고 건축업자들도 그렇고 목수들도 그렇고 목수를 고용하는 일반 그 소비자들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왜 오야지는 그 1.5배를 받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기계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계에 대한 어떤 그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계값에 그걸로 인해서 속도가 빠르고 일을 깨끗하고 완성도 있게 하면서 이제 그 비용으로 받는 것인데 제가 현장에 나와서 처음에 일할 때 30여 년 전이죠. 그때 이후로 몇 년 동안은 2배였습니다. 목수 오야지의 그 임금이 2배였어요. 그래서 일당은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일당은 똑같이 30만 원 받고 기계품이 1대1이었어요. 2배. 그래서 60만 원씩을 받았어.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저도 그 당시에 직장 생활하고 현장 기사하고 이렇게 인테리어 사업을 다 그렇게 일 벌려서 크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돈이 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요즘에 여러분 쓰는 뭐 타카 한 자루에 어떤 건 4, 5만 원도 하고 중고로 사면 10,000원에도 살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요 타카 하나에 4, 50만 원씩 했습니다. 4, 50만 원. 그때 지금 우리가 쓰는 일제 맥스 타카 4줄들이 지금 아마 한 4, 50만 원 정도 할 텐데 그 당시에도 4, 50만 원 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러니까 목수 하루 일당이 뭐 한 8만 원도 안 할 7만 원 한참 안 할 때인데 그렇게 비쌌으니까 이 공구 값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중공산 공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공산 공구에다가 일본 말을 써놓은 스티커만 붙여도 이게 다 그냥 일제값으로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장사꾼들이 장난친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다 그렇게 그냥 대타카 하나에 그냥 막 50만 원씩 주고 샀다는 거야. 네일건 하나에 100몇십만 원씩. 못도 그 당시엔 막 한 상자에 몇백 값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많아지고 오야지들이 차가 옛날에는 뭐 목수 오야지들 중에 차에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뭐 그레이스, 베스타 같은 이 봉고차, 봉고9 막 이런 거에다가 연장들 사쿠리다이 같은 거, 콤프레샤, 타카 뭐 이런 거, 셋강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일을 나는 좀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나름대로 이제 타협을 해서 품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내리기 시작한 게 오늘날 품반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프는 거꾸로 가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장비는 더 고가가,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품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따지면 사실 품반 정도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집도 지어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지금 공방을 가지고 이렇게 날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품반은 비싼 게 아니다. 다만 어주기 떠주기가 다 그렇게 만든 게 문제라는 거야. 개나 소나 다 그냥 오야지.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배우고 3개월, 1년, 2년 배워갖고 그냥 자기가 그냥 어디 밑에 있기 싫으니까 자기 팀장으로 나가서 자기 그냥 40만 원, 45만 원 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기다, 보시 막기다, 디월트, 뭐 미러키 이런 거 뭐 그 중간중간에 뭐 페스툴 몇 개 껴서 그냥 막 저 공구통 부르마에다가 하드 케이스 막 2, 30개 싣고 다니면 그게 오야진 줄 아는 거예요. 그냥 투각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하면 그게 다 그냥 목수 일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에? 오징어판이나 쓸 줄 알면 그게 목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이 이다마사 나무 위아래 개념도 없어.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모양만 내면 그냥 MDF 떡칠하고 그냥 합판에다가 그냥 저 합판 가지고 떡값에 치면은 그게 목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따로 나중에 이제 영상 따로 찍을 건데 어쨌든 그 기계품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야지의 실력 또는 경력 또는 다른 목수들 그래도 믿을 만한 목수들을 픽업해서 통솔할 수 있는 능력 그 공장을 그 목공사의 공정을 치고 나가지고 자재를 뽑아서 시켜주고 그런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계품으로 남보다 15만 원 더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자 누가 저나 오야지한테 우리 사무실에 인테리어 업자나 건축업자가 우리 사무실에 당신 갖고 있는 장비 다 있으니까 개인 공구만 갖고 와서 이거 쓰고 당신 그냥 30만 원 받으라 이거야. 응? 목수 오야지들한테 컴프레서 타카 뭐 원형톱 이런 거 다 대줄 테니까 당신 개인 공구만 가져와서 당신도 똑같이 30만 원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수 오야지들이 그렇게 받고 옵니까? 네? 안 한다 그러죠. 안 한다 그러죠. 일이 아주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지 않으면 개인 공구만 갖고 와서 그냥 당신도 똑같이 30만 원 받고 이래 이러면 아마 그 현장에 안 갈라 그럴 거려. 오야지만 했던 사람들 일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 현장에는 가도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현장에 30만 원 받고 가서 일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품이라고 15만 원 더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전체적인 그 통솔하는 능력을 높이 사서 일당을 더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일반 그 목수들 중에 뭐 원형톱 뒤집어 갖고 합판 재단기 그냥 하나 갖고 다니고 각도기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니고 콤프레셔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제 갖고 있는 거 없는 사람들 그거 중고로 다 합치면은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루에 15만 원을 더 주면 열흘만 일해도 그 갖고 있는 비용이 빠진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그것도 그 기계품을 다 주기는 아까운 사람들 의외로 많아. 그건 제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게 아까운 사람이 있고 안 아까운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 나름이고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수 일당이 30만 원, 45만 원이면은 싸냐 비싸냐? 저는 싸다고도 보지 않고 비싸다고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어서 할 얘기는 뭐냐면 뭐 간식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흔히 물때라 그럽니다. 물, 음료, 커피 이런 것들, 간식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건축업자나 인테리어업자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 누구는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달라고 안 한다. 누구는 대주고 누구는 안 대준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수들은 일당을 받고 하니까 그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식대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도급으로 맡은 품목들, 예를 들면 전기, 뭐 예를 들면 도배 또는 그 설비, 뭐 도장 이런 부분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체 공사를 얼마에 맡아서 해요.
뭐 잡철도 마찬가지고 전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 전체 비용에는 공사 비용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따로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목수들하고 일할 때도 그 얘기는 뭐 어디 계약서상에도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구두상에도 저는 평생 그걸 언급해 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물 사줄 거냐 이런 얘기를 언급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은연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거를 계약서에 쓰거나 구두상 약조하지 않아도 인지상정상 그냥 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미 90년대에도 목수들 일할 때 그 현장을 두세 개씩 하고 있으면서 그 목수들 하루 커피 값으로 90년대 돈으로 제가 한 달에 5, 60만 원씩을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 돈을 써야 하는가? 예? 그 돈만큼 저 사람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제가 있으나 없으나 이 목수들은 제가 이렇게 대우함으로 해서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보통 그 당시에는 목수 한 팀, 한 대여섯 명이 들어가면 보통 보름씩을 한 현장에 일할 때입니다. 그러면 목수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그 5, 60만 원이 뭐예요? 돈 200만 원씩 세이브를 시켜줘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고. 그게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 전 분야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수들은 도급으로 하든 난리를 하든 그래도 자존감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인지상정상 아침에 다방에서 커피 시킬 때 생수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뭐 성냥도 갖고 오고 잿더리도 갖고 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뭐라 그래요? 분냄새 맡으면 기분 좋잖아. 아침 7시 반에 일하려고 출근했는데 8시 한 10분 전에 아가씨들이 쟁반에다가 커피 몇 명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잔 여러 개씩 갖고 와가지고 풀임해갖고 설탕 풀임해갖고 커피를 싹 타줍니다. 그러면 이 꼰대들 한 잔씩 딱 마시고 일할 때 좋아 안 좋아? 당연히 기분 좋아요. 응? 옛날에는 그 생수를 사 먹는 것도 좀 생소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얼음물도 얼려오고 성냥도 갖고 오고 성냥도 이렇게 큰 과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이거 라떼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인지상정 얘기를 하는 거야. 직업인들을 그렇게 대우함으로 해서 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한다. 이익을 도모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일하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면은 그거 못 느끼겠어? 느끼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해줄 것 같아요? 예?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서로 간의 그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그것이고, 저하고 현장에서 일해본 분들 아시죠? 우리 여기 뺑기하고 전기하고 이런 분들, 저하고 같이 오래 일한 분들 이 영상 보실 일은 없고, 자, 전기 도급이죠.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자, 전기 사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밥 한 번 사신 적이 있으신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없으시죠. 네? 과거에 제가 술, 담배 많이 할 때는 아주 오래전에 한 번쯤은 사신 적이 있는데, 제가 술, 담배 끊은 지가 한 15년 안 됐나? 근데 없죠.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도급으로 맡으셨으니까 제가 식사를 사드릴 필요가 없는데, 의무가 없는데, 매일 우리 목수들 또는 저하고 식사하러 갈 때 항상 묻어서 그냥 드셨잖아요. 한 번도 돈 안 내셨잖아요. 글쎄, 그 뭐 한 번쯤 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게, 그분은 저랑 전기 공사를 같이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저한테 밥을 한 달 내내 얻어먹어도 될 만큼 일을 하셨어요. 본인이 전기 공사를 얼마에 맡아서 한 거 외에도 그만큼의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단가가 저렴하지 않죠. 적당히 받으시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하지만 그 식대도 무시 못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가만히 계셔갖고 얻어먹어도 될 만큼 성의 있게 일을 많이 하셨죠. 뺑기도 마찬가지야. 페인트 공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빼고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밥을 많이 얻어 먹죠,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어디 공사를 할 때는 그 건축주 카드를 아예 하나 달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 밥 먹을 때 쓸 테니까 내가 한 달에 이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어도 그 1,000만 원어치 이상 일을 해줄 테니까 믿고 이런 돈 아끼지 마라. 응? 일하는 사람들 물, 간식, 차, 밥 이런 거 아끼지 마라. 그래서 저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 한밭집 가본 기억 안 나시죠? 에? 옛날에 5,000원짜리 요즘에 한 7, 8,000원짜리 한밭 쿠폰 우린 그런 거 써본 적이 없지. 항상 제가 건축주 목을 졸라서라도 진짜 사정을 해서라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 밥은 정말 어디 가서 대우받게끔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에? 그래서 저하고 일하는 분들이 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성의 있게 잘 한 거예요. 그래서 하자율 제로 아니야 우리.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기게 일하잖아. 머리 쓰고 몸 쓰고 마음 다 써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일합니까? 그래서 이 노고다판에서 얘기하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물대라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상 서로 관계를 맺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할 때 결과는 좋게 나온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버리세요.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일방적인 것들.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짝사랑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 주변 권리가 되고 본인의 의무는 떡 싸먹고 현장에 사고치고 엉망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그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그런 사람들 내고 끙끙거리고 사정하고 그러면 이게 더 안 돌아가. 그래서 건축업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업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또는 그 당사자 중에 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부르는 분들, 제가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이나 또는 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업하면서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주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방법을 찾아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관계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를 좀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하면서도 저의 그런 점 때문에 일부러 불러서 그렇게 어려운 현장들, 까다로운 현장에 저를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함부로 하기는 좀 불편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저 윤목사한테 뭘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면 항상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항상 낳아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인지상정상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에 너무 목매지 마라. 물가가 올라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세요. 사람을 믿으면 결과는 좋아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 또는 같은 목수들끼리 같은 재기들끼리도 이거 뭐 소모품 같은 거 작업할 때 필요한 소모품 뭐 본드, 실리콘, 타카펜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날물, 톱날 이런 것들 이렇게 연마가 필요하거나 새 거로 교체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어떻게 제공해 주냐. 물론 목수들이 받는 목수 오야지가 받는 1.5배 그 기계품 속에는 어느 정도 녹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현장에 일하는 목수 오야지가 이 톱날을 들고 나가고 들어오기도 그렇고 이 가끔 가다가 톱날 하나 이렇게 들고 빨리 가서 이거 하나 사다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못 사는 것도 있어요. 여기 뭐 공구상가 가도 안 파는 것도 있고 특히 우리 같이 뭐 일제, 독일제, 미제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당장 그날 톱날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죠. 근데 그 비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도로 좀 제공해 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저 1.5배 줘갖고 기계품 하루에 15만 원씩 따로 줬는데 왜 이거 안 해? 그거 열흘 일해봐야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면 요즘에 어지간한 저 배터리로 하는 공구 좋은 거 한 개 그냥 저장한 거 한 2억 개밖에 못 사요. 물론 큰 돈이지. 근데 그게 그 목수 오야지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게 다른 목수들 30만 원권 받고 내가 45만 원 받는다고 해서 1.5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요구하느냐? 아니 일 잘해주려고 요구하는 거야. 그 3만 원,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면 내일 또는 모레 도착하잖아요. 그럼 미리 뭐 이런 거를 좀 날물이나 이런 거를 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달라. 급하면 나가서 사오든가. 가는데 1시간 오는 날 1시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현장 기사나 인테리어업자가 그런 거 하는 거야. 목수오야지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서로 일을 잘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목수들 주머니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리콘, 타카, 본드 이런 것들을 현장에 쓰기 때문이에요. 아예 안 쓰지 않는다고. 물론 지급자재, 지급 소모품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사 못은 3.5, 4mm, 5는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5mm 단위로 다 갖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뭐 9, 12, 15, 20, 17, 20, 25, 30, 35, 40, 45, 50, 55까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60, 70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하프 스레드, 어떤 건 풀 스레드 이거를 그냥 과일 바구니 딱딱한 거 그 안에 갖고 다녀요. 그거 엄청 무겁지. 제일 무거운 게 타카핀, 그 다음에 나사못, 그 다음에 공구통이에요. 그걸 다 갖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걸 안 쓰게 돼요. 그게 안 쓴다고 해도 그냥 매번 쓰게 돼. 그래서 나중에 중간중간에 체크해보면 비어있는 게 있어. 그러면 제가 갖고 다니는 나사못은 그러면 어디 벌크로 무게달아 파는 수입품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독일제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 내가 내 집에도 그걸 쓰고 내 공방에도 그걸 쓰는데 남의 집에 돈 벌러 나가서 내가 그냥 못 박으면 다 뭉개지고 나중에 뺄려면 안 빠지는 그런 그 벌크로 된 거 무게달아 파는 공구를 내 직업적 양심상 못 쓴다고. 그래서 그런 걸 들고 다녀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비싸서 못 쓸 정도야?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하드웨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나사못 한 봉에 10,000원, 20,000원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몇 개나 박는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그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완성도 있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일당도 비싸지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이게 서로 이제 건축주나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담이 지금 커지고 있는 때에 예를 들어서 목수가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이게 일감을 늘리는지 일을 죽이는지 시간을 때우는지 땡땡이를 치는지 농땡이를 치는지 알 길이 없지. 네? 그죠? 알 길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끝낼 걸 열흘에 하는지 이게 알 게 뭐야, 이게. 네? 옛날에 카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생기고 고급 인테리어를 많이 하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필름 붙이는 시절이 아닌 때에는 카페 같은 데는 거의 벽지가 없었죠. 거의 다가 페인트 마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목수들의 그 평당 인건비가 보통 세품 반이었어요. 덴조하고 가베하고 마루 깔고 카운터 짜고 장 짜고 그러면 모양 조금 내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인건비가 평당 3품 반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50평짜리 카페를 하면 목수 인건비가 150품이 넘게 나와요. 150품이면 예를 들면 한 7, 8명이 들어가서 한 20일을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죠. 요즘같이 목공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굉장히 많은 공법이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공법이 좋아졌다기보다 목수의 일을 옛날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은. 지금 옛날에는 타카핀으로 덴조 같은 거 이렇게 다루키 같은 거 박으면 못이 빠질까봐 다 못을 위로 2인치 반, 3인치 반, 3인치 이런 거 다 이렇게 망치 치켜갖고 때려 박던 시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당 3품 반 이상 나오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나오잖아. 요즘에는 세품이 뭐야. 2품에도 하고 2품 이하에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요즘 추세인데 그러는 바람에 일이 많이 없어지기도 한 거죠. 요즘에 20, 30대 또는 40대까지의 목수 입문이 굉장히 늘어나고 오히려 이제 우리 세대들의 은퇴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고 빨리 은퇴를 했으면 하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줄 서 있는 이게 굉장히 이게 목수계는 아마 직업 변동이 많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또 이게 찍어야 되나. 어쨌든 이 목수들이
일 안 죽이고 시간만 죽이고 농땡이 피는 거. 누가 질문해서 저한테 귀신도 모르지 않냐고. 뭔 소리예요? 왜 귀신도 몰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어? 목수들이 일 안 하고 농땡이 피고 일주일에 일할 거를 열흘 동안 하고 열흘 동안 할 거를 보름 동안 하는 걸 귀신도 모른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평생 임자 한 번 못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게 목수든 업자든 거래. 왜 몰라? 다 알지. 한눈에 보면 몰라요? 어? 그거 한눈에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건 중빠거나 중빠 이해하지. 그 딱 보면 몰라. 농땡이 치는지 아닌지. 응?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 목공은요, 1인 다 작업자가 하루에 몇 회배를 하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니긴 뭐라 아니야. 그게 빤한데. 그래서 인건비가 몇 품 들어가는지 궁금하면 회배수를 딱 나눠보면 알아요. 어? 도배하시는 분들 벽지 잘 모르면 바닥 곱하기 3 하면 벽지약 나오는 거잖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 그거 아니라고 목수가 어떤 사람이 그걸 속입니까? 예? 그렇게 귀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그게 업자든 목수든. 왜 몰라? 어?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선수가 되면 저 같으면은 그 목수들 숨소리만 들어보면은 저놈이 얼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안다고. 예? 여러분, 우리 계통에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고수가 없어요. 응? 그냥 목수지. 그냥 자기의 몫을 다 하는 거야. 어?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다 시작하면 2, 3년도 안 돼갖고 전부 팀장으로 하고 오야지로 되는 것도 웃긴데. 어? 아무리 세상이 뭐 해도 10년 차, 20년 차가 장인이 되긴 사실 어렵죠. 대우는 물론 해줄 수 있어. 똑같이 대우는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쪽 계통에서는 적어도 20년은 넘어야 돼요. 20년은 넘고 30년 넘게 40년씩 넘게 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과거에 그거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어찌 알아? 응? 그 쓰는 칼만 봐도 알겠던데 제가 요즘에 20대 젊은 친구들 청년들 가르치느라고 그 친구들이 동경해야 되는 또 그 친구들이 넘어서야 되는 그 3, 40대들 목수들 일하는 영상을 가끔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끌은 아주 이렇게 그 평끌 이렇게 긴 거, 조각끌 얇은데 망치는 헤비한 망치로 때리면 그 끌은 구부러져요. 날만 깨지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서로 이 무게도 맞아야 되고 타격하는 그 힘도 맞아야 돼. 여러분들 저 당구를 쳐도 그렇고 볼링을 해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잡기나 스포츠가 다 각자에 맞는 그 무게가 있어요. 낚싯대도 마찬가지고. 응? 각각의 손에 맞는 그 장갑에 발에 맞는 신발을 신지 누가 작은 발에 큰 신발 신으면 불편하고 큰 발에 작은 신이 들어갑니까? 예? 근데 그런 것도 본인들이 못 갖고 있어. 예? 내 영상을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영상을 찍어.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유튜브 영상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웃기지도 않아. 그 10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면 문제점을 제가 한 몇십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 나이만 40대지 20년을 했다는데 20년 전에 누구한테 배웠냐고. 응? 그러니 이게 웃기지도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20대 제가 그런 목수들을 깎아내리고 그 친구들을 제가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20대 청년들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물어봐요. 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칼 쥐는 거 이런 거 잠깐 보여드렸죠. 벗어난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하고 일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옛날에 아주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그 석공 정말 대단한 예를 들면 뭐 대학에 학장도 지내시고 이런 그 아주 지금은 연로하셔갖고 돌아가셨 그런 이제 선생님들 계신데 그분들이 반세기도 전 훨씬 더 전에 1950년대 60년대도 작품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석공들 처음에 본 석공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일당을 어떻게 정하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톤이 넘는 그런 그 몇 톤씩 되는 그 돌을 밑을 깎아서 이게 세우는 걸 보고 그 다음엔 조각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일당을 정했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석공들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있어. 그러면 페인트공들은 이
아줌마들 빠대하고 빼빠치고 이런 아줌마들 현장에 우르르 나오면 오야지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붓을 줘봐요. 줘보라고 이렇게 붓을 손에 쥐어보라 그래. 그래서 붓을 손에 쥐는 걸 보고 일당을 정했다니까. 기본 일당이 예를 들면 요즘 돈으로 뭐 15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 붓을 쥐어주라고 그러고 질 줄 알면 15만 원. 이 사람은 아예 줘본 적이 없다. 그러면 뭐 12만 원 이렇게 정했다고. 어? 목수들은 그게 없겠어요? 내가 숨소리만 들어봐도 안다는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잠깐 이렇게 뭐 어떤 친구는 막 그냥 온몸에 그냥 문신이 막 뭐 있어 웃기지도 않지. 어? 내가 그 친구들 저 공방한다고 저 특수모 가드오드 갔다가 가구 짜고 이런 거 있으면 영상을 딱 찍어 틀어놓고 얘기를 해줘 중간중간에. 우린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지. 이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왜 애들이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응? 모르 가도 떼굴떼굴 굴러서 그냥 가도 서울만 가면 그 서울이 아니에요. 어? 가다가 죽지 그렇게 가면. 그런 바보 같은 그 몸으로 무슨 서울을 가 누워서 굴러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목수들이 시간 죽이고 농땡이 치고 일 안 하는 거 귀신도 모른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망치 안 잡고 목수들만 투입해서 일하는 장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네?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개 이상의 현장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건물 상가나 이게 한 동을 다 또는 이 한 업체 한 공간을 하나 다 맡아서 한 것도 많지만 목공사만 한 게 몇 건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심지어는 제가 망치 안 잡고 하는 현장도 많았고 과거에 제가 망치 안 잡고 인테리어 사업만 할 때 쓰던 목수 오야지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현장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당장 투입해야 될 믿을 만한 목수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핸드폰이 왼손에 있는 핸드폰으로 오른손에다가 하면 안 터지던 시절이에요. 잘 웃기지도 않았지. 옛날에 텔레콤 회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위성을 쏠 만큼 거저 먹었어. 예? 저 가입금도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수백만 원씩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제 차에 카폰도 있었는데 그러면 삐삐를 치든 뭐하든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나 있지.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야. 막 여기저기 막 40km, 50km 떨어져 있는 현장을 제가 다 그냥 가요. 가서 들어가 보면 목수들 일하고 있죠. 한 팀이. 그러니까 쓱 봐. 아, 여기서 저 김모 씨.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 내가 오야지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는 내일 얼른 와. 이 형은 내일 얼른 오세요. 그 다음에 다른 장을 또 갑니다. 이쪽으로 가. 또 여러 명 일하고 있어. 그러면 쫙 봐서 한 사람. 자, 여기서 권모 씨. 권형, 이거 오늘 내가 오야지한테 얘기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내 현장 어디로 오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장으로 가서 아, 형님은 내일부터 우리 현장으로 와야 돼. 안 가? 아, 그런 게 어디 내일 안 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한 팀을 맞춰요. 물론 이 사람들이 서로 다 알 수도 있고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의 오야지를 제가 세워요. 이 사람은 오야지가 아니든 기든 세워서 오야지품을 줬다고. 그러면 딴 현장에 가 있는 지 오야지한테 그 기계품을 이 사람이 줘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인정을 해서 일을 했다고. 일이 되게끔 하려니까. 에? 그러니까 저는 안 써본 목수들은 웬만하면 이제 고용 안 하고 오야지한테 목수를 선발할 수 있는 정권은 주되 그때 사람들을 계속 속았죠. 괜찮은 사람은 제가 따로 이름도 좀 메모해 놓고 옛날에는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집 전화번호하고 삐삐번호 있을 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집 주소 같은 것도 좀 알아두고 그래서 그 손편지 같은 거 쓰고 그거 아마 지금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자녀의 어떤 진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교육 문제로 저하고 이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정들을 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때우고 뭐 이런 사람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고 나름의 최고의 페이를 받기 때문이에요. 받는 만큼 일할 수 없으면 그 현장을 떠나라 그러잖아. 내가 잊지 말아라. 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다 이제 다 드렸고, 이 문제는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를 서로 기원해야 됩니다. 그 매일 일용직으로 목수일만 해본 사람들은 툭하면 뭐 악덕업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악덕 건축주. 글쎄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죠. 임금 체불하고 또는 임금을 떼먹기도 하고,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저도 가끔 이제 무리한 요구를 당해 봅니다. 제가 일한 인건비를 제 거를 깎으려고 그러든지, 아니 제 인건비가 깎이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제 밑에서 일하는 애들 먼저 제가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에 없던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마음 불편해지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한 사람 그 사정을 또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사정은 그렇지 않아 보이고 저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제가 한 달 정도 일한 거에서 제 인건비를 그냥 한 300여만 원 이렇게 그냥 후려치는 업체도 있었죠. 물론 저의 거래처이기도 하고 서로가 신뢰감이 좀 쌓여 있는 업체이긴 한데, 오죽 어려우면 이제 그랬겠나 싶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는 사람 일이니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덮어놓고 서로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거를 서로 바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나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쟁이 목수들이나 또는 지금 목수일을 막 하려고 하는 청년들, 이게 평생 직장 없어지고 모든 거는 뭐 로봇이 대체하는데 목수일은 대체할 수 없다고, 이게 인기 직종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돈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그런 거에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 많지만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기도 해요.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목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개나 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개나 소나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회인 게 문제인 거예요. 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키워준 오야지들 그냥 날려버리고 자기가 그냥 앞에 서갖고 오야지라고 남 속이고 다니는 그런 풍조가 문제라니까. 응? 그래서 인간이 옹색하면, 배운 게 없으면, 본배 없으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 뭐 우리가 등에 칼 박혀본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못 본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용서 못하고 죽이냐 마음속으로? 그렇지 않죠. 다 용서할 것들입니다. 다 용서할 것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질문들, 이 쟁이들, 목수들의 웰빙과 워라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진짜로 받는 일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기계품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이렇게 온 건지, 그 다음에 이 목수들 물, 음료, 차 이런 것들, 이 물때, 그리고 소모품들 이런 거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리고 시간 죽이는 목수들, 농땡이 치는 목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다 돼가네. 지금 53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짬이 좀 있는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할 말들 많죠. 각자의 주장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본인의 현장이나 공방에서 할 거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할 거면 좀 이렇게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직 한 편에서만 일해본 사람들은 역지사지가 안 돼요. 저처럼 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학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와서 어떤 좀 대전환, 그러니까 직업의 대전환을 통해서 설계하던 사람이 기능을 배워서 여기까지 온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다 보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저는 일제시대 때 목수일을 했던 분들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좀 많으시고 지금 은퇴해서 지금 조용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 제가 가르치는 20대, 그리고 제가 앞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10대들까지
그렇게 저는 이제 머릿속에 지금 넣고 제 지금 그 중년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생각을 존중하지만 이 저도 유튜브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도 놓여 있지만 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의 얘기가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응? 그걸 따라가지 마라. 허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보잘것없는데 유튜브에서만 유명해. 예를 들면 윤목수는 구독자가 3,000명인데 어떤 사람은 3만 명이야.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 이게 세상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남의 영상 또는 그 남의 그 세계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조목조목 사실 어떨 때 보면 따지고 싶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제가 제 개인 뭐 SNS에다가는 이런 애들은 유튜브 하면 안 돼. 이런 글도 가끔 써놓는 게 있어요. 이런 애들이 남을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지. 이런 글을 가끔 써. 왜?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 내 친구들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글로서도 진솔한 얘기를 쓸 수가 있지만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저 이거 콘티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여기 종이에다가 그냥 제가 지금 질문 받은 거 6가지 쭉 써놓고 그냥 뱉는 거예요. 롱테이크야. 이거 편집 없죠. 제가 영상 찍을 때 편집하는 거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영상이 2개가 됐을 때 하나로 붙이는 거. 그리고 가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영상을 키러가고 끌어가는 걸 잘라내야 될 때만 편집을 하는 거지. 이거 뭐 자막도 넣을 줄 모르지, 음악 넣을 줄 모르지, 뭐 그리고 또 영상만 따로 이제 찍어가지고 뭐 더빙도 할 줄 모르지.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찍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 머릿속에 집어넣을 정신이 없어요. 왜? 나무하고 더 가까워지기도 인생이 바쁩니다. 제 피 속에 이 나무의 그 울림이 같이 흐르길 바라고 이 나무의 마음이 제 피 속에 배이길 바라지 우리는 뭐 이렇게 잡다한 기술 뭐 기능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 요즘에 그 제가 가르치는 20대 젊은 친구들이 뭐 볼링도 친다 그러고 뭐 당구 내 이건 저 개인적인 질문 받은 거는 이 영상 찍고 다시 한번 찍어볼까? 저보고 뭐 술 담배 하냐고 뭐 이런 거 따로 내가 개인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 그거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영상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저는 그 20대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고 같이 현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다니고 일이 없으면 같이 공방에 있어요. 이놈들 때문에 내가 어디 자유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개인적 시간도 좀 갖고 좀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 공방에 있으니까 이거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밥도 매일 같이 해서 먹어야 되고 나 참 이거 참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고 저는 그 친구들 또 다음 이제 세대들 지금 10대 또는 그 친구분들보다 10살이 많은 30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58분, 59분 다 돼가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께 그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고 내일 밝은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